그날 회의실에서 모두가 무시하던 구두 닦기 소년이 입을 여는 순간 재벌의 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통역할게요. 그 한마디에 파산 직전이던 회사와 버려졌던 가족의 운명이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 명동 뒷골목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사람들, 깨끗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이로 윤민석은 작은 구두 닦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16살 소년이었어요. 마른 체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아저씨, 구두 닦으실래요? 민석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쳤어요. 마치 민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빠요. 됐어요. 귀찮게 하지 마. 거절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민석을 밀쳐냈어요. 민석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절은 익숙했어요. 하루에 100번도 넘게 듣는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개의치 않았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년 남성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구두가 먼지투성이었어요. 얼마야? 1,000원이요. 그래, 닦아봐. 남성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구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광택제를 바르고 천으로 문질렀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학교는 안 가니? 남성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구두에 집중했어요. 이런 질문도 익숙했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이렇게 물었지만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건 아니었어요. 공부는 해? 가끔 해요. 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더욱 열심히 닦았어요. 10분쯤 지나 구두 닦기가 끝났습니다. 남성은 구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네. 솜씨 좋아. 남성은 1,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떠났습니다. 민석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떴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민석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였어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민석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조금 더 많았어요. 4명의 구두를 더 닦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상자를 정리하고 일어섰어요. 오늘 하루 총 5,000원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를 버티기엔 충분했어요. 저녁이 되어 민석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개발 지역 한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3층 끝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민석은 가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스위치를 켜자 잡음이 들리더니 외국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석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발음을 따라 해보고 문장을 흉내냈어요. 투데이즈 뉴스 이즈 어바웃. 민석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듣는 내용을 받아 적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해두고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나라 언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책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민석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위기 직후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민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부해야 해. 그래야 내가 이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 외국어 공부해. 세상은 넓단다. 여기서만 살지 마. 너는 더 큰 곳으로 가야 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간호사가 와서 민석을 떼어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보호시설로 보내졌지만 견디지 못하고 나왔어요. 13살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라디오로 외국어를 들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독학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중국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채널을 그대로 두고 들었어요. 성조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어려운 발음이었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석은 라디오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5명의 구두를 닦았고 5,000원을 벌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민석의 하루는 늘 조용했습니다. 혼자 구두를 닦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민석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민석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이 좁은 방, 이 좁은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명동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쇼핑객들이 붐볐거든요. 아저씨, 구두 닦으실래요? 민석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대부분 무시했어요. 점심때쯤 한 노인이 민석 앞을 지나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고 수행원 2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양쪽에 섰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구두 닦으실래요? 수행원 하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리 가. 회장님 바쁘셔. 하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수행원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닦아봐. 네. 민석은 기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구두는 비싼 것 같았어요. 가죽이 부드럽고 광택이 났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광택제를 발랐어요. 그때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인은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구두에 집중하며 들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해외 계약이 틀어지면 회사는 끝이야. 민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바이어들이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답답해 죽겠어. 노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미팅이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은 계속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구두 닦기가 끝났습니다. 노인은 구두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네. 얼마지? 1,000원이요. 노인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어요. 거스름돈은 가져. 감사합니다. 민석은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일어서서 떠났어요.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민석은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일까? 회사 회장이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어 민석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라디오를 켰어요.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낮에 들은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민석은 라디오를 끄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고시원 공용 컴퓨터였어요. 인터넷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명동 회장 해외 계약.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윤태준 회장, 해외 바이어와 계약 협상 중. 민석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도건설 윤태준 회장이 유럽 바이어와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석은 윤태준이라는 이름을 보며 멈췄습니다. 윤태준? 민석과 같은 성이었어요. 민석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윤태준 회장.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석은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자수성가의 상징, 윤태준 회장. 무일푼에서 시작해 재벌이 된 입지전적 인물.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는. 민석은 윤태준의 사진을 봤습니다. 낮에 본 그 노인이 맞았어요. 민석은 계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윤 회장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독신? 가족이 없다고? 민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 속 윤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비교했어요. 비슷한데. 민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윤태준, 1983년. 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준? 정말 그 사람? 민석은 어머니가 술에 취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쪽. 대단한 집안이었어. 하지만 우릴 버렸지.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같은 성, 비슷한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말. 민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윤태준이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아니, 관련이 있을 리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윤태준이 앉았던 벤치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혹시 다시 올까 해서였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윤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실망하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어요.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윤태준이 내렸어요. 수행원들이 함께였습니다. 민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윤태준은 근처 건물로 들어갔어요. 건물 입구에는 한도건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한도건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학생, 어디 갈 건가요? 경비원이 민석을 막아섰습니다. 민석의 낡은 옷차림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회장님? 약속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으면 못 들어가요. 나가세요.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밖에서 민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급하게 건물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늦었어. 회장님 미팅이 30분 후인데. 남성은 혼잣말을 하며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팅? 혹시 어제 전화통화에서 말한 그 미팅? 민석은 용기를 내서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막으려 했지만 민석은 재빨리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거기서.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민석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까 그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뛰어 탔습니다. 남성은 민석을 보고 놀랐어요. 너 누구야? 저도 위층 가요. 학생이 왜 여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남성은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남성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통역사는 왔을까? 남성은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성이 급히 나갔어요. 민석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끝에 큰 회의실이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성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다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통역사가 교통사고 났대요. 못 온대요. 뭐? 남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떡해? 바이어들은 벌써 와 있는데. 다른 통역사 급히 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미팅 시간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어. 두 사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이 보였습니다. 윤태준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앞쪽에는 외국인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 같았어요. 윤태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부장님, 어떡해요? 일단 회장님께 말씀드려야지. 남성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준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뭔가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We are wasting our time. 민석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윤태주는 손을 들어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들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석은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부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민석을 보고 짜증을 냈어요. 너 아까 그 애잖아. 여기서 뭐해? 당장 나가. 저, 통역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뭐? 부장이 민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통역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장난하냐? 넌 학생이잖아. 저 영어 할 수 있어요. 중국어, 일본어도요.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증명해봐. 민석은 회의실 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바이어분들 지금 화나셨어요. 시간 낭비한다고 하셨거든요. 뭐, 내가 어떻게 영어로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부장은 민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 내잖아. 회장님이 허락하실 리 없어. 부장은 휴대폰을 꺼내 다른 통역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한 명이 일어섰어요. 떠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준이 급히 손을 내저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서툴렀어요. 바이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너 뭐 하는 거야? 부장이 소리쳤지만 민석은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민석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 어제 그 구두 닦기 아이.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바이어들도 민석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민석은 바이어들을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굿모닝, 젠틀맨. I'm sorry for the delay. 바이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석의 유창한 영어에 놀란 것 같았어요.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Our interpreter had an accident. I will be your interpreter today. 바이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How old are you? 16. 16? 아, you sure you can do this?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es, I'm sure. 윤태주는 민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장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부장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통역사가 사고 나서 못 온대요. 이해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해가? 윤태주는 다시 민석을 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태주는 민석을 오래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통역을 할 수 있다고? 네, 회장님. 증명해봐. 윤태준이 바이어를 가리켰습니다. 저분께 물어봐. 오늘 왜 오셨는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이어를 향해 영어로 물었습니다. What brings you here today? 바이어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바이어의 영어는 빨랐지만 민석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어의 말이 끝나자 민석은 윤태준을 향해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한도건설의 기술력을 확인하러 오셨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계신데 한도건설이 후보 중 하나라고 하세요. 윤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통역하는군. 부장도 옆에서 놀라 민석을 쳐다보았어요. 윤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오늘 미팅은 자네가 통역해줘. 회장님, 이 애는 정식 통역사도 아니고. 부장이 반대했지만 윤태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있나? 바이어들은 벌써 화가 났어. 이대로 보내면 계약은 물 건너가. 윤태준은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석은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바이어들이 민석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16살 소년이 통역을 한다니 믿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석은 즉시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이어 대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문장이었지만 민석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바이어의 말이 끝나자 민석은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저희는 한도건설의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는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영어로 통역했어요.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의 통역은 정확했고 빨랐어요. 바이어들도 점점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바이어가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석은 열심히 통역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장이 윤태준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태준이 바이어에게 답변했는데 민석이 듣기에는 조건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대로 통역해야 할까? 아니면 민석은 일단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바이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바이어들이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어요. 굿 미팅. We will contact you soon. 윤태준도 악수를 했습니다. 바이어들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윤태준, 부장, 그리고 민석만 남았습니다. 윤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휴, 어떻게든 넘어갔군. 부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계약 조건 괜찮으시죠? 좀 불리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계약이라도 따내야 해.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조건은 너무 불리합니다. 윤태준이 민석을 보았습니다. 바이어들이 제시한 조건은 한도건설한테 너무 불리해요.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역하면서 들었는데 바이어들은 사실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부장님이 회장님께 말씀하신 조건은 원래 조건보다 훨씬 낮았어요.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윤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민석은 미팅 중에 들었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처음에 말한 금액은 10억이었어요. 근데 부장님이 회장님께는 7억이라고 하셨어요.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구두나 닦던 애가 뭘 안다고. 저 다 들었어요. 바이어가 영어로 분명히 10 빌리언 원이라고 했어요. 윤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장,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EMR을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묻는 거야. 10억이 맞아? 7억이 맞아? 부장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억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그래요. 바이어들은 6개월을 제안했는데 부장님은 4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윤태준은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장,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회장님, 대답해.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준은 책상을 쳤습니다. 왜 그랬어? 왜 조건을 낮춰서 보고한 거야?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윤태주는 한참을 부장을 노려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인사팀에 연락해서 징계 절차 밟도록 해.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윤태준과 민석만 남았습니다. 윤태준은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자네, 이름이 뭐지? 윤민석입니다. 윤민석? 윤태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성이 윤씨야? 네. 윤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태준은 민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앉아. 윤태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윤민석?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6년 전에. 아버지는?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윤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였지? 윤미경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미경이. 윤미경. 윤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자네 어머니를. 내가 알았어.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오래전 일이야. 40년도 더 됐지. 윤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지. 미경이는 근처 식당에서 일했고 윤태준의 목소리는 멀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미경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기뻤어. 민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큰 사업 기회가 왔어.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조건을 걸었지. 가족 없이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나는 미경이를 버렸어. 아이를, 자네를 버렸어. 윤태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지. 하지만 가족은 잃었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를 찾으려고 했어. 몇 년 후에.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갔더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 윤태준은 민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내 아들이구나.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뭐?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장님의 손자죠. 윤태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어머니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윤태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들도 손자도 다 잃었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윤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 내가 자네 어머니를, 자네를 버렸어. 민석은 윤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다만 때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이가. 어머니는 회장님이 성공하신 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텔레비전에 나오실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윤태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윤태준이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와 같이 살지 않겠니? 민석은 놀라 윤태준을 보았습니다. 네, 자네는 내 손자야. 가족이야. 이제라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학교도 보내줄게. 공부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윤태준은 간절한 눈빛으로 민석을 보았습니다. 제발 할아버지 곁에 있어줘. 민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겼고 가족이 생겼어요. 평생 혼자 살았던 민석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해. 윤태준은 명함을 꺼내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민석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볼 뻔했어. 윤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표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어요. 이건 통역 비용이야. 받아. 민석은 수표를 보았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너무 많아요. 아니야. 자네가 해준 일을 생각하면 적은 거야. 민석은 망설이다가 수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일어서서 나가려 하자 윤태준이 불렀습니다. 민석아. 네. 다시 올 거지?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석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민석은 손에 든 명함과 수표를 보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민석은 명동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두 닦기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민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미팅에 참여한 것, 통역을 한 것,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난 것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를 보았어요. 윤태준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민석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용서해줘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명동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윤태준의 명함은 주머니에 있었지만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할까? 갑자기 나타난 가족을 믿어도 될까?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외국어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석 군인가요? 저는 한도건설 비서실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내일 중요한 재협상이 있으십니다. 민석 군께 통역을 부탁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민석 군만 믿으신답니다. 지난번 일로 신뢰가 많이 깨져서요.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야 할까? 통역 비용은 100만 원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사로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한도건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민석을 알아보고 들여보냈어요. 아, 지난번 그 학생.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민석을 맞이했어요. 민석 군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윤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민석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석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앉아. 오늘 미팅에 대해 설명해 줄게. 윤태준은 서류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지난번 바이어들이 다시 왔어.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부장이 잘못 전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석아. 윤태준은 민석을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통역하면서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말해줘. 지난번처럼. 네. 1시간 후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민석을 보고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오, 더영 인터프리터. 바이어 대표가 민석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굿투시 유 어게인. 민석도 악수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사과했어요. 지난번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조건으로 다시 협상하고 싶습니다. 민석은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이어 대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건들이었어요. 민석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We propose 10 billion won for the project. 6 months delivery time. and 3-year warranty. 민석은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으로 10억 원을 제안하십니다. 납기는 6개월,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통역하자 바이어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2 years is acceptable. But we need 5% discount on maintenance. 민석은 통역했습니다. 2년은 받아들이시겠답니다. 대신 유지보수 비용을 5% 할인해 달라고 하세요. 윤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면 어떨까요? 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석은 양쪽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We have a deal.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거였어요. 악수가 오갔습니다. 윤태준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바이어들이 회의실을 나간 후 윤태준은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자네 덕분에 큰 계약을 따냈어. 제가 한 건 통역뿐이에요. 아니야. 자네가 없었으면 이 계약은 없었어. 윤태준은 책상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약속대로 통역 비용이야. 민석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아. 윤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민석을 보았습니다.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니? 제안이요? 같이 살자는 거 말이야.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 윤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아, 나는 진심이야. 자네를 내 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회장님,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돈도 벌고 성공도 했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버린 게 평생 후회야.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민석은 윤태준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민석이 일어서서 나가려 하자 윤태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민석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자네는
어떻게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어?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세상은 넓으니까 외국어를 배우라고. 윤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경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라디오로 들으면서 혼자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봤고요. 혼자서? 네. 윤태주는 민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은 늘 옳았어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윤태주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자네 말 덕분에 오늘 회사가 살아났어. 민석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정말 받아들여도 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윤태준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더 큰 미팅이었습니다. 민석아,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계약 조인식이 있어. 와줄 수 있겠니? 조인식이요? 응, 바이어들이 본사 임원들까지 데려와.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야.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도 낡아 보였지만 최선이었습니다. 한도건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로비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비서가 민석을 맞이했습니다. 민석 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회장님께서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층 대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평소 회의실보다 훨씬 컸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민석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석아, 왔구나. 네, 회장님. 윤태준은 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잘 부탁해.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렸어. 걱정 마세요. 1시간 후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뿐만 아니라 본사 임원 서너 명도 함께였어요.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민석은 옆에서 통역했어요. 자리에 앉자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이 든 남성이었어요. 비포이 사인, 위 해부 섬 컨선스. 민석은 통역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엇이 우려되십니까? 임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We heard that there was an issue with your step. Someone gave wrong information. 민석은 통역했습니다. 귀사 직원 중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들었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모든 조건은 정확하게 재협상했습니다. 민석이 통역하자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hat's good. But how can we be sure it won't happen again?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윤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태준이 놀라 민석을 보았습니다. 민석은 바이어 임원을 향해 영어로 말했어요. I understand your concern.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임원들이 민석을 주목했습니다. I am not just an interpreter. I am Mr. 윤즈그랜드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태준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My grandfather built this company with honesty. He made mistake, yes, but he fixed in right away. 민석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I grew up without family, without money, but my mother told me words have power. They can save people or hurt them. 임원들이 민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Today, I use my words to save this company. Not for money, but because my grandfather deserves a second chance. 민석은 임원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He's an honest man. And I promise, we will deliver what we promise.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보며 무언가 의논했어요. 그리고 대표 임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You know? I believe you. 임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태준과 악수했어요. Let's sign the contract. 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양측 대표가 서명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약 조인식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성공적인 계약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윤태준과 민석만 남았습니다. 윤태준은 민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석아, 왜 내가 내 손자라고 말했어?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자네는 아직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할아버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민석은 윤태준을 보았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할아버지 제안에 대해서. 윤태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이니? 네. 같이 살고 싶어요. 윤태준은 민석을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노인이 처음으로 가족을 안았어요. 고맙다, 민석아. 정말 고맙다. 민석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응? 어머니 이름이 윤미경이 아니에요. 윤태준이 몸을 떼고 민석을 보았습니다. 뭐? 진짜 이름은 윤미숙이에요. 제가 처음에 거짓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제 할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윤태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구나. 영리한 녀석?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자네가 조심스러웠던 거 이해해. 윤태준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맞지?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7시 민석은 넓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강남의 큰 아파트였습니다. 윤태준이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민석은 일어나 씻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거였어요. 검정고시를 거쳐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윤태준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민석아. 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밥 먹어. 오늘 학교 시험 있다며? 네, 중간고사예요.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직접 챙긴 거였어요. 요리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해줄게. 넌 공부만 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민서가 학교는 재미있니? 네, 친구들도 생겼어요. 공부는 어때? 좀 어려운데 따라가고 있어요. 윤태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석이 대단해. 혼자 공부한 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다니. 식사를 마치고 민석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윤태준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조심히 다녀와. 네, 할아버지. 민석이 나가려 하자 윤태준이 불렀습니다. 민석아. 네. 윤태준은 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가 와줘서 정말 행복해.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학교에 도착한 민석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민석을 반겼어요. 민석아, 어제 숙제 다 했어? 응, 했어. 역시, 너 천재 아니야? 민석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민석은 명동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며 미래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었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지문을 읽었습니다. 누가 이 문장 해석해 볼 사람? 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석아, 해봐. 민석은 유창하게 해석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 민석아, 넌 정말 영어를 잘하는구나. 친구들도 감탄했습니다. 민석은 부끄럽게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민석아,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우리 같이 여행 갈까? 좋아. 민석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이었어요. 방과 후 민석은 한도건설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회사에 갔어요. 윤태준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민석을 반겼습니다. 민석군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통역 있어요. 중국 바이어가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석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윤태준이 중국 바이어들과 앉아 있었어요. 민석아, 왔구나. 네, 할아버지. 민석은 자리에 앉아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도 유창했어요. 바이어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윤태준은 민석과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윤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어요. 이번 달 용돈이야. 할아버지, 너무 많아요. 아니야. 자네가 일한 대가야. 민석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책상에 다시 놓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머니 묘지 이전하는데 쓰고 싶어요. 윤태준이 놀라 민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묘지? 네. 지금은 공동묘지에 계세요.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윤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숙이를. 할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말 2사람은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윤태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아, 나야.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손자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윤태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석이를 잘 돌볼게. 약속해. 내가 못해준 것들,
내가 해줄게. 민석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어머니는 늘 용서하는 사람이셨어요. 윤태주는 민석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두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묘는 좋은 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경치 좋은 언덕이었어요. 윤태준이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새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윤태준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수가, 이제 편히 쉬어. 민석이는 내가 잘 돌볼게. 민석도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 꿈이 뭐니? 꿈이요? 응,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역사요. 아니,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외교관? 네. 제 언어 실력으로 사람들을 이어주고 싶어요.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고 싶어요. 윤태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은 요리할게요. 오, 민석이가 요리를?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민석은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윤태주는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우리 손자 요리도 잘하네. 저녁을 먹으며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석아, 행복하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자네가 와서 집이 따뜻해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고 사람 하나를 다시 가족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경제 위기로 찢어졌던 한 가족의 시간은 늦었지만 다시 이어졌어요. 그리고 명동 골목 어딘가에는 민석이 쓰던 구두 닦기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없는 상자였지만 그 상자는 민석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